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많이 산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으시죠? 특히 그 중국 자본, 차이나머니라고 하잖아요.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딱 이 얘긴데요. 2016년부터 최근 2025년 분석까지 그냥 부동산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투자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도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 보면서 중국 자본 투자가 진짜 얼마나 늘었는지, 또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보게 하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파헤쳐볼까요? 우선 얼마나 늘었는지부터 좀 봐야겠죠? 2025년 5월에 나온 블로그 분석 자료가 하나 있는데 보니까 한국 부동산 사는 외국인 중에 약 71%가 중국인이고요. 이게 5년 사이에 무려 78%나 늘었다고 해요. 와, 정말 높은 수치 아닌가요? 네, 그렇죠. 증가세가 정말 뚜렷합니다. 2016년 세계일보 기사를 좀 보면요. 예전에는 주로 제주도에 투자가 몰렸었는데 그 이후로는 인천 영종도나 아예 서울 전역으로 투자가 이렇게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어요. 아, 제주도에서 이제 서울, 인천까지요? 네네. 특히 서울 안에서는 개발 잠재력이 좀 보이는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영등포구는 전년 같은 때보다 중국인이 사들인 필지수가 184% 늘었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도 106%나 증가했어요. 와, 184%, 106%. 특정 지역에 확 몰렸었네요. 그 당시에 영등포나 구로에 특별한 개발 계획 같은 게 있었나요? 네, 그 자료를 보면 당시 그 지역들이 약간 낙후된 이미지를 좀 벗고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 확충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곳들이에요. 그런 개발 호재를 노린 투자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이게 단순히 개인 투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2018년에는 아예 중국 정부,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땅을 직접 사들인 사례도 있었어요. 이게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땅을 직접 산 첫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정부가 직접이요? 와, 그건 좀 놀랐네요. 개인 투자를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직접 나섰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만의 현상은 또 아니었어요. 아, 다른 나라에서도요? 네. 헤럴드 경제나 내외방송 기사를 보면 2010년대 중반쯤에요. 호주에서는 중국 자본이 국토 1% 규모의 기업 인수를 시도했다가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 뉴질랜드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주택의 40%가 중국계 소유다. 이런 논란까지 있었죠. 미국, 캐나다 할 것 없이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중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가 확 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걸까요? 그냥 가깝고 한류 때문에 문화가 좋아서 이런 것만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투자처를 좀 다양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호재 같은 걸 보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도 작용했을 거고, 또 어떤 지역은 아직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판단해서 집중 공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BC 사례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거나 아니면 위안화 가치가 좀 떨어질까 봐 이런 우려 때문에 해외로 자금을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도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경제적인 이유 말고 정책적인 면도 좀 믿지 않을까요? 아, 네, 중요합니다. 한국이 외환 위기 이후에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하는 규제를 많이 풀었어요. 예전에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뀌었거든요. 훨씬 수월해졌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은 반대로 한국인이 자국 내 부동산을 사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 간에 서로 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이 잘 안 지켜진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죠. 상호주의요? 아, 우리는 열어줬는데 저쪽은 막고 있다. 이런 불균형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불균형 상태인 거죠. 여기에다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자국 기업들한테 해외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배경이고요. 그렇군요. 투자가 늘면서 경제에 도움되는 면도 있겠지만 역시 걱정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피부에 와닿는 건 집값 문제겠죠.
네, 맞습니다. 중국 자본 유입이 특정 지역 집값 상승을 좀 부추긴다. 이런 분석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보통 시세보다 좀 높은 가격에 그것도 현금으로 그냥 바로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현금으로요? 와. 네. 그리고 또 이게 실제 거주 목적보다는 그냥 투자 목적으로 사두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캐나다 밴쿠버 같은 사례처럼 빈집이 늘어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아, 그냥 사두기만 하고 비워둔다는 거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형평성 강세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뭐 LTV, DSR 이런 대출 규제도 많고 집 여러 채 가지면 세금도 무거운데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에서 좀 자유롭거나 뭐 세금을 피하기가 더 쉬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지적들이 있죠.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외국인 집주인이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거 뭐 세입자 입장에선 정말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아, 정말 난감하겠네요. 네, 부동산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병원 같은 다른 산업 분야로도 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의 어떤 핵심 기술이나 인재들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까지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그 용산 땅 매입 사례처럼 국가 중요 시설이 있는 곳 근처의 땅을 외국 정부가 사들이는 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안보상의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제기됩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다각도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네요. 정리해보면 중국 자본의 한국 투자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왔고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 또 정책적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데 그 결과로 부동산 시장 문제라든지 또 규제의 형평성 문제, 기술 유출 우려, 더 나아가서는 안보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국가적인 이익이나 사회적인 공정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경제 효과만 볼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파급 효과까지 좀 신중하게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